안녕하세요. 오늘은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보통 영상을 한 번에 쫙 다 찍고 그냥 편집을 거의 하지 않고 올리는 편인데요. 다시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 때가 너무 말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이걸 말을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조금만 찍다 보면은 10분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지 계속 좀 고민 중이고요. 오늘은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도구라는 거는 호모 파베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 중에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게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 도구는 필수 불가결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도구의 효용성은 결국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 일을 얼만큼 더 쉽게 할 수 있느냐를 위해서 도구가 존재하는 걸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도구는 아틀라시안사에서 나온 지라 컨플루언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직장에서 지금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라나 컨플루언스가 없다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막한 생각이 들 정도로 지라나 컨플루언스는 제가 일을 관리하고 프로젝트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지라와 컨플루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컨플루언스는 일단 문서 저장소입니다. 보통 위키라고도 하는 문서 저장소고, 이 컨플루언스의 장점은 자유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페이지와 페이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로 간의 하이라키를 만들어가면서 자유롭게 구조를 만들어서 문서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그렇게 저장할 때의 좋은 점은 당연히 문서 저장소니까 문서가 저장되는 어카이빙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공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시판 같은 거니까요. 여기 글을 써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정보 공유가 일어나겠죠. 이런 정보 공유가 중요한 점이, 저희가 싱크로너스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해야 된다면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항상 같은 시간대 하면은 업무 효율이 떨어질 텐데요. 이거는 누군가가 써놓으면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특히나 리모트,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어떤 협업자와 협업을 할 때는 필수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럴 때 효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 툴일 거고요. 그 다음에 G라는 태스크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업무 관리를 할 때 쓰는 툴인데요. 그냥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당연히 관리해도 뭐 할 수 있겠지만, 툴은 어쨌든 뭔가를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쓴다고 했으니까요. 지라가 좋은 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만큼인지 이만큼의 덩어리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 넣음으로써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상태로 항상 업무가 누군가가 변경을 하면 라이브 상태로 그게 모두에게 이렇게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겁니다. 그러면 지라가 없었을 땐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했느냐, 일반적인 SI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는 보통 엑셀에다가 WBS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일정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엄밀하게 짚고 넘어가면, WBS라는 개념에는 사실은 일정이라는 개념이 굳이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WBS는 Work Breakdown Structure라는 약자이기 때문에 시간, 일정의 개념이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스코프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범위를 어떻게 잘게 이렇게 분산시켜서 쪼개놨느냐가 WBS죠. 근데 보통 편의상 엑셀을 쓰면서 이렇게 잘게 쪼갰으니까 그 밑에 일정도 붙이면 관리하기 쉽겠지라고 해서 주로 그렇게 엑셀에서 썼었어요. 근데 엑셀에서 쓰는 이 WBS는 전형적인 그 문제, 일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엑셀이란 건 스태틱한 문서다 보니 스태틱하고 공유가 안 되죠. 뭐 요즘에는 엑셀과 거의 동등한 기능을 제공하는 구글 시트 같은 게 있어서, 또는 뭐 오피스 365 같은 게 있어서 공유 차원에서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예전 기준에서는 공유가 되지 않고 스태틱한 문서입니다. 스태틱하다는 건 이 WBS에 있는 일정 정보나 내가 했던 업무 정보를 누군가가 계속해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개발자가 이 업무를 끝냈을 때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 엑셀을 수정하든, 또는 개발자가 그 엑셀을 직접 수정하든, 내가 이 일을 하고 그 관리 작업에 중복되는 노력을 들인다는 게 굉장히 문제죠.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는 뭐 그냥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엑셀을 열어서 수정하는 자체가 힘든 일은 아니지만 내가 개발 업무를 하다가 엑셀을 열어서 그런 어떤 관리 업무를 업데이트하는 자체가 굉장히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이 발생하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리고 반영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라는 이것과 반대로 개발자가 자신의 업무 상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을 때 바로 그게 시스템 전체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이중 작업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엑셀을 거의 배제합니다. 근데 뭐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리ኳ이먼트나 유저 스토리 등등에서 일관적인 뷰에서 전체를 보고 싶은 이런 때는 물론 엑셀 같은 뷰도 도움이 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태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엑셀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률이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지라와 컴플런스는 빼고요. 지라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라 안에 있는 빅픽처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가시화를 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튜토리얼식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보여드릴 거는 지라에다가 어떻게 업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이라키를 만들고 가시화시켜서 조금 관리가 편한 단계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처음 하시면 세팅 자체가 좀 어려워서 물론 정말 잘 찾아보면 그 소프트웨어 제조사 홈페이지에 군데군데 해결책은 있는데 그걸 모두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그 노력을 해서 이제 답을 찾은 상태라서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부터 지라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슈를 몇 가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슈 간의 하이라키를 잡아주고 그리고 빅픽처에서 어떻게 가시성을 확보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튜토리얼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빅픽처가 굉장히 쓰기 좋은 툴이긴 한데 초반에 세팅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게 실제로 사용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튜토리얼을 작성한 거고요. 일단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지금 제가 테스트 계정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면 클래식 프로젝트와 차세대 프로젝트 시도, 영어로는 New Generation 프로젝트라고 나오는데 그 말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거 차세대, 한국 보통 프로젝트도 차세대 프로젝트 뭐 이러면 악명 놓기로 유명하죠. 뭐 금융 차세대 이런 거. 차세대 이거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설정하기 쉽고 새롭게 구성된 기능. 새롭다고 그랬지 좋다고는 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원이 생성하고 관리한다. 권한을 대폭 축소하면서 뭔가 이거는 차세대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그냥 샘플 프로젝트 또는 MVP 정도로 정말 기능이 별로 안 좋은 프로젝트 종류고요. 클래식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사용자가 기대하는 모든 강력한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하는 모든 기능이 다 있는 거 이걸로 하셔야 돼요. 빅픽처를 사용하시려면 특히 더 이쪽으로 클래식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보면 뭐 그럴듯한 이름 많죠. 프로젝트 관리 뭐 이런 거 여기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속으시면 안 되고 일단 스크럼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빅픽처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고급을 가보면 키가 기본적으로 BPP 세팅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상관없으니까. 만들기. 첫 화면이 백로그로 나오죠. 그럼 백로그에 우리가 할 일을 쭉 등록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이커머스에서 개발을 진행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상품 쪽을 먼저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상품 개발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상품 ERD 설계, 작성 또 관련해서 상품 DB 생성
또 뭐 상품 시퀀스 다이어그램 작성 또는 뭐 상품 API 설계 뭐 등등 이렇게 상품 관련한 게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들고 났으면 결제 관련 해볼게요. 결제 시퀀스 설계 또 뭐 결제 API 설계 또는 결제 쪽은 뭐 정책도 중요할 수 있을 테니까 결제 정책 확정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스토리 만들었죠. 그럼 저희가 지금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부모 자식 간의 하이라키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요. 요거를 상품을 묶을 수 있는 에픽을 하나 따볼게요. 그 다음에 결제 관련 에픽을 따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이슈 유형을 에픽으로 하고요. 에픽 이름을 상품 관련 개발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에픽은 결제 관련 개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저희가 백로그는 실제 업무 단위로 보통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에픽 레벨은 나오지 않고 스토리랑 태스크 레벨만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에픽 하면은 어떤 에픽이 있는지도 옆에 이렇게 따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티켓에 들어가서 여기서 더보기 하셔서 에픽 링크에 상품 관련 개발 쪽으로 연결을 전부 다 해주겠습니다. 상품 DB 역시 상품 관련 그리고 상품 시퀀스도 상품 관련 상품 API 역시 상품 관련 에픽으로 연결했죠. 그 다음에 결제는 마찬가지로 결제 관련 에픽으로 전부 다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면은 별로 여기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 에픽 링크가 보인다는 점 말고. 그러면 이제 빅픽처가 여러분이 설치하셨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이 지라 전체의 슈퍼드민 권한이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빅픽처 가보면은 프로그램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Add New Program을 선택하고요. Create New Program 여기서 적당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픽처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기간도 뭐 있는 그대로 디폴트로 일단 하고 퍼블릭 보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콥 데이터 부분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보드를 만들 건지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할 건지를 넣어주시는데요. 여기서 찾아보시면 픽픽처 프로젝트 방금 생성했던 그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냥 넣어주시고요. JQL을 여기서 쓸 수 있는데 굳이 JQL을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슈 타입은 에픽 이런 식으로 하면 에픽만 보이게 되는 지금 이렇게 해보면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은 두 개의 이슈를 가질 것이다 라고 나오죠. 아까 에픽을 두 개 생성했으니까. 아니면 이슈 타입을 스토리만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 7개를 가지죠. 근데 굳이 이슈 타입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가져오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 하이라키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으로 가면 어떤 보드를 볼지를 설정하는 건데 뭐 그냥 기본적으로 다 본다고 할 거고요. 그다음 어드밴스드 컨피그레이션 쪽에는 간트에 대해서 스탠다드, 그다음 오토 바텀업 이것도 일단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빅픽처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표시됐고요. 플러스 눌러서 들어가 보면 뭔가 플랫하게 쫙 이렇게 우리가 등록한 것들이 전부 다 뜨죠. 우리가 원했던 건 이거는 아니고 하이라키가 있는 걸 원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정 관리를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때 실제 지라 티켓의 일정도 바뀌면 좋겠고, 그럼 지금 이걸 한번 들어가 보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더보기를 해봐도 일정에 대한 필드가 지금 없습니다. 시작 시점이나 뭐 종료 시점. 그러면은 여기서 구성 영어 버전에서는 configur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면 여기도 보면은 지금 필드 자체가 없죠. 필드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스타트 데이트나 듀 데이트 필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죠. 프로젝트 설정, 그 다음에 필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쭉 어떤 필드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뭐 몇 개 없네요. 여기서 필드를 새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필드 편집. 자, 여기 보면은 스타트 데이트 시작일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듀 데이트가 어딨나? 이게 지금 영문이랑 한글이랑 섞여서 보면은 기한 돼 있는 이게 지금 듀 데이트입니다. 기한, 스타트 데이트. 그럼 이게 지금 잠김 돼 있고 화면이라고 돼 있는데요. 화면 들어가 보면 제가 만들었다 지웠다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빅픽처 프로젝트 요 스크린에서 그 필드 지금 안 쓰고 있죠. 이거는 그 전체 굳이 빅픽처랑 관련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화면 스키마나 필드 설정 같은 거는 슈퍼드민으로서 조금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여기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빅픽처에서도 이거를 필드 사용한다 라고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듀데이트라는 필드 한글로 지금 기한이라고 되어 있는 이놈 역시도 화면에서 빅픽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프로젝트로. 그럼 아까는 이게 가보면은 일정 설정하는 게 없었는데 상품 ERD 작성을 예를 들어서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시작 일자 7월 29일 나오고요. 이거를 뭐 7월 27일 오늘 날짜로 하고 그다음 기한을 뭐 30일 뭐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바꾼 기한이 아까 그 빅픽처 보드에서 제대로 반영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될 거거든요. 자, 여기 가서 27일에서 30일로 요걸 설정했었죠, ERD를. 그럼 데이터 가서 리싱크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된 건가요? 이거? 아마 휴일이라서 여기 안 들어간 것 같고 된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세팅해 볼게요. 이거를 기한을 8월 8일 조금 더 뒤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싱크를 한번 맞춰보면 반영된 걸 볼 수 있죠. 반영됐고요. 또 반대로 이걸 예를 들어서 8월 15일로 이렇게 한번 끌어볼게요. 8월 15일로 이렇게 끌면 실제 티켓에서 또 그게 반영됐나 보면 되겠죠. 클릭해보면 티켓에서 8월 15일 반영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처음에 하시면 이렇게
연동 안 되는 경우를 아마 만나실 거예요. 지금 저는 미리 그걸 세팅을 해놔서 이게 바로 반영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 멘붕이 오는데 그때는 지라 전체 설정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 다음에 앱 관리로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면 빅픽처 설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빅픽처에 대한 설정이. 그러면 태스크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보면은 그 프로그램 간트 차트 보드에서 스타트 데이트라는 필드를 어떤 놈이랑 맞출지 스타트 데이트 필드랑 지금 맞췄죠.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를 듀 데이트라는 필드로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 매핑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 그림에서 얘를 움직이면 티켓에 반영이 되고 티켓에서 그 필드를 바꾸면 이 그림에서 바뀌고 그게 서로 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팅이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세팅 잡아주는 거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 상태에 따라서 색깔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보기 좋게. 그럼 뷰에 가셔서 Color by Status를 클릭하면 자, 지금은 투두니까 전부 이 색깔이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in progress다. 진행 중으로 바꾸면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품 관련 개발이 상품 관련 이 스토리들을 다 포함하는 걸 원하는데 지금 플랫하게 쫙 해서 이거 되게 보기 싫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쪽으로 넣으면 밑으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하이라키가.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에픽 링크를 단 부모를 설정해 준 거에 따라 화면에 쫙 보이는 걸 원하잖아요. 이거를 찾는데 정말 고생을 했는데 제작사와 메일을 몇 번 주고받은 끝에 겨우 찾았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싱크로니제이션 쪽이 있어요. 클릭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어떤 걸 싱크로나이즈 할 거냐 지금 설정 체크박스인데 일단 딴 거 다 지울게요. 에자일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지우고 프로젝트만 싱크로나이즈 할 거다 선택해 주시고 요 부분이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거 처음 보면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액티브 상태만 해주면 되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싱크를 맞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에픽에 대한 싱크를 맞추고 싶으니까 이거 당연히 켜줘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버전 스트럭처에 대한 건 별로 안 쓸 거고 지금 서브태스크는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에픽 링크를 우선순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서브태스크 기준으로 맞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됐죠. 결제 밑에는 결제 스토리가 달렸고 상품 밑에는 상품 스토리가 달렸고 이거 역시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은 티켓 안에서 지금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 티켓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시작이 8월 16일로 돼 있죠. (8월 16일) 시작, (8월 16일) 끝으로 돼 있고요. 이거 종료로 한번 해볼까요? 종료 처리라면 다시 싱크를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싱크 맞추면 완료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ERD 작성을 해야 API 설계할 수 있어 라는 서로 간의 디펜던시가 있다면
이놈도 뭐 일정 좀 적절하게 이렇게 한다 치고 얘가 먼저니까 이 놈을 선택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ERD가 돼야 이놈이 될 테고 그거를 여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쪽 동그라미 여기 찍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얘 둘 간의 FS 디펜던시, Finish Start 디펜던시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번이고 4번이죠. 1번, 4번인데 1번에 들어가 보면 링크된 이슈 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링크가 지금 생겨있죠. 또 여기서 4번 항목 들어가 보면 (1번이) 끝나야 할 수 있다 라고 또 디펜던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디펜던시 설정까지도 이렇게 하고 진행되는 상태 볼 수 있고 하이라키 구조까지 완벽히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건 개발 얘기인데 프로젝트 안에서 프로덕트 얘기도 해야 되는 어떤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할 때는요. 전체 프로젝트에서 태스크 해서 아티피셜 태스크란 걸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 뭐 한 2달 정도 뭐 이렇게 필요해. 이렇게 하시면 요 밑에 프로덕트라는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요 놈들은 개발 관련 얘기니까 다시 서브로 아티피셜 만든 다음에 디벨롭먼트라는 걸 제가 하나 만들게요. 이것도 뭐 오늘부터 한 2달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결제 관련 개발이라는 이놈은 어쨌든 개발 쪽이니까 요렇게 밑으로 넣을 거고요. 지금 얘가 프로젝트 밑으로 생성이 안 됐네요. 일단 얘들을 프로젝트 밑으로 일단 넣겠습니다. 서브 프로젝트로 생성이 안 돼서 이렇게 넣을게요. 예, 그럼 다시 프로젝트 밑으로 들어왔죠? 결제 관련 개발은 개발을 관련된 거, 상품 관련 개발도 개발에 관련된 거. 이렇게 하면 프로덕트 안에 또 에픽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서 지라 태스크 해서 뭐 개발, 기획, 요구사항 정리 뭐 이런 에픽을 만들 수 있겠죠. 기획 프로덕트 쪽에서 스타트 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또 정해줄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구사항 정리라는 요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펼치면 이렇게 다 보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결제 관련 개발을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시작이 26일이고 듀데이시 10월 뭐 17일이야 라고 했을 때 싱크를 다시 한번 맞춰보면 분명히 날짜를 맞췄는데 쪼그라들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얘들이 하루짜리 일이기 때문에 얘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부모는 얘들만 다 끝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 어떤 다른 일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정된 일정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서 태스크 모드를 오토 바텀업이 아니라 매뉴얼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매뉴얼 모드로 바꾸고 얘를 이런 식으로 늘리면요. 밑에 애들이 얼만큼 일이 걸리느냐에 상관없이 위에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 되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9월 7일로 지금 세팅되어 있고요. 아까처럼 이거를 10월 17일 이렇게 맞추면
10월 17일까지 세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 안에 있는 작업들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 작업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일이 또 진행되고 뭐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 했을 때 굳이 위에 이거를 고정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면 아까 거기서 바텀업으로 계산되는 거를 설정을 다시 하면 보시다시피 아래에 있는 자식 작업들이 완료되는 그것이 부모 작업이 완료되는 기간이다 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폴더 구조로 만들 수 있고 에픽과 스토리가 하위 구조로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심지어 하나의 스토리에 들어가서 서브태스크, 서브스토리도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API 문서 작성, 그 다음에 또 뭐 API 전체 공유 뭐 이런 식으로 서브태스크를 잡는다면 다시 싱크를 한번 맞춰보면요. 에러가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없애고 여기 보면은 상품 ERD 밑에 서브스토리가 이렇게 작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 다음에 서브스토리조차도 얘가 완료돼야 얘가 할 수 있다 치면은 걔랑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보시면은 FS 디펜던시 붙이는 순간 BPP 3번이 이쪽으로 확 당겨왔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아삽 모드가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얘가 끝나면 얘가 바로 시작할 거야 가 세팅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세팅 안 하면 굳이 얘가 여기 있어도 안 땡겨오겠죠. 그럴 경우엔 화살표는 그냥 이렇게 회색이고요. 아삽 모드 설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화살표를 아삽 모드로 하면 앞에 그 끝나면 바로 시작해 라면 세이브 하면 쭉 땡겨와지면서 주황색 화살표.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하면 아마 처음 지라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필드랑 값들을 매핑을 시켜줘야 여기서 이렇게 그림에서 바뀌는 것과 실제 필드 값 연동되는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에픽과 스토리 구조가 어떻게 하이라키가 자동으로 반영되는가 설정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쉽게 세팅을 하시고 빅픽처를 자유롭게 좀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찍은 영상이고요. 조금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정지해서 또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서 세팅에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